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채권 보전 조치가 개인 회생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의 전세자금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곳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우선 각 보증사의 전세자금 대출과 채권 보전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채무자 예시를 통해 채권 보전 조치 여부에 따라 개인 회생 결과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보증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세 곳 모두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만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최대 2억 2,2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최대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2천만 원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상한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는 달리 서울보증보험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다른 두 곳보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점으로 다룰 채권 보전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보전 조치에는 채권 양도 통지와 질권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양도 통지와 질권 설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러한 채권 보전 조치가 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A 보증사에서 보증을 받아 B은행에서 7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억 원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1억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 보전 조치가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1억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고 임차인은 7천만 원을 B은행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반면 채권 보전 조치가 있다면 임대인은 7천만 원은 B은행에, 3천만 원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보전 조치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B은행에 7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A 보증사에서 B은행에 대신 7천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되고 A 보증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본인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설상가상 7천만 원의 채무까지 발생되게 됩니다. 반면 채권 보전 조치가 있다면 A 보증사는 B은행에 대위 변제 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3천만 원의 보증금만 받지 못하게 되는 앞의 경우와 달리 피해의 정도가 확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표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채권 보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별도의 반환 보증을 해야 채권 보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 비용이 들더라도 꼭 반환 보증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제 개인 회생에서 반환 보증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채무자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의 반환 보증이 되어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는 원금 5,3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으로 총액 5,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D대부의 채무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전세대출의 경우 담보 채무로 간주하며 이 은행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임대주택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채권 양도 및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 대출 8천만 원을 차감한 4천만 원입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320만 원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경우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을 통한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조정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 3인의 생계비는 약 252만 원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68만 원이 월 변제액이 됩니다. 무담보 채무 5,500만 원에 대해 월 변제액은 약 68만 원이며 채무 감면율은 55%로 산출되었습니다. 개인 회생은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 조정이 되며 담보 채무는 별채권으로 따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 양도 및 질권 설정된 전세 보증금 대출은 담보 채무로 간주하므로 채무 8천만 원은 금리 4%로 매월 27만 원씩 이자만 상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반환 보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의 경우와 다르게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에 전세 대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무담보 채무만 있으며 원금 1억 3,3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으로 총액 1억 3,500만 원입니다. 재산도 앞의 경우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채무자 명의 임대주택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앞과 동일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반환 보증이 안 된 경우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재산평가액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월로 이 기준이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재산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환 보증이 안 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대출금 차감 없이 온전히 1억 2천만 원이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임차 보증금에 한하여 소재지에 따라 면제 재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서울의 면제 재산은 5천만 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재계산해보면 7천만 원이 됩니다. 재산평가액이 면제 재산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월 변제액이 약 68만 원이기에 60개월 변제하여도 총 변제액 현재 가치가 약 3,662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평가액이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줄여 월 변제액을 늘린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채권 보전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회생의 결과를 어떻게 변동시키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반환 보증이 된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별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반면 반환 보증이 안 된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이 재산으로 평가받게 되었고 이에 보유 재산이 크게 늘어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비를 낮추어 재산평가액 이상 변제가 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 방식을 정확히 아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활용한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